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그리고 아직도 꿈속에서 생생하게 떠오르는 2026년 봄, 중동의 하늘이 불타던 그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믿기 힘들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세계의 무게 중심마저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공군 방공 분석가로 오랫동안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민간 군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군을 떠난 뒤로 제 삶은 비교적 평탄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국 방산업체의 시스템을 분석하며 자문하는 게 주된 일이었죠. 위험한 현장은 피하고 전쟁은 책 속의 데이터로만 접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봄 제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하면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이메일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긴급 요청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블루실드 시스템 현장 컨설팅 협조.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블루실드라니 제가 이름만 얼핏 들었던 한국에서 새롭게 개발한 최첨단 방공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가 직접, 그것도 최고 등급 보안 채널로 보내온 요청이라면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 무렵 사우디 동부 유전지대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연일 보도하던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한밤중에 쏟아지는 미사일들이 석유 저장 시설을 직격했고 세계 유가가 단 하루 만에 30% 폭등했습니다. 워싱턴의 제 동료들은 사우디의 방공 체계는 이미 구식이라 버티기 어렵다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죠. 그때 저는 속으로 미국의 패트리엇도 유럽의 사프란도 무력하다면 과연 무엇이 저 하늘을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사우디가 의지하려는 건 더 이상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요. 솔직히 말해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저는 미군 출신이고 나름 세계의 최전방에서 최신 무기를 다뤄본 사람입니다. 그런 제 눈에 한국 방산업체가 만든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 과연 믿을 만한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제 겨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무기들 수입하던 나라가 스스로 세계의 미사일을 막아낸다고. 그때 제 솔직한 심정은 딱 이랬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 저는 컨설턴트 신분으로 곧장 리야드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미국 본토 뉴스를 확인했을 때 화면에는 사우디 유전지대 상공에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이상하게도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자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건 공기 속 긴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고 언제 어디서 또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도시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박준호 팀장이라는 한국인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기업 L-디펜스의 시스템 설계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를 처음 본 순간에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전장을 버텨낼 수 있을까? 책상 앞에서 설계도만 보던 연구자가 아닐까? 사우디 군부 브리핑룸에서 처음 상황 설명을 들었을 때 공기가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이란은 이미 중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심지어 무인 드론까지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방공망으로는 전혀 막을 수 없는 공격 패턴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리야드 상공에서 첫 번째 실전이 벌어질 예정이라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는 오랜 전장에서 몸에 밴 긴장감, 또 하나는 한국의 시스템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의심.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기대감마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 리야드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저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새벽의 긴장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리야드 기지의 상황실. 커다란 스크린에는 중동 전역의 레이더 화면이 떠 있었고 수십 개의 빨간 점들이 사우디 영토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박준호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블루실드 메인 레이더, 추적 모드 전환. 목표군 패턴 분석 시작. 솔직히 말하면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이 공격은 교과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속도의 미사일과 드론이 섞여 들어오는 다중 파상 공격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어떤 방공 체계도 100%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미군에서조차 이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방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박준호 팀장이 제 쪽을 흘끗 보며 물었습니다. 자문관님, 지금 패턴 분석에 의견 있으십니까? 그 물음은 단순한 질문 같았지만 제겐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오는 건 고전적인 미사일 드론 혼합 패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체계라도 뚫릴 겁니다. 100% 방어는 불가능해요. 제 대답을 들은 박 팀장은 조용히 웃더군요. 그렇다면 오늘 자문관님이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한국 기술자가 자만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곧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고 수십 발의 미사일이 리야드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고 사우디 장교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저와 박 팀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블루실드, 요격 모드 진입. 박준호 팀장의 명령과 동시에 방공포대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무심코 숨을 죽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표시된 첫 번째 적 미사일이 푸른 점 하나에 맞닿더니 곧바로 소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발. 명중. 두 번째 발. 명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명중. 저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방공전에서 수많은 실패를 보아왔습니다. 늘 70%에서 80% 사이, 많아야 90%대의 요격률이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한국의 블루실드가 쏟아지는 미사일과 드론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막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몇 분 후 적의 첫 번째 공세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사우디 장교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먹였고 기술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오랫동안 쌓아왔던 확신 100% 방공은 불가능하다라는 믿음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멍하니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전쟁이 아니다. 공격이 끝난 뒤 박준호 팀장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자문관님, 이제 제 시스템을 조금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미국 공군 출신이고 지금껏 세계 최고의 방공 체계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교전으로 한국의 시스템이 그 모든 경험을 뒤집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붉은 사막의 하늘,
미사일 궤적을 따라 그려진 불빛, 그리고 푸른 빛의 방패처럼 차례차례 적을 막아내던 요격 미사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국을 과소평가했구나. 이 나라는 이제 단순한 기술 후발주자가 아니다.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진짜 플레이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의도치 않게 변해버린 제 태도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박준호 팀장에게 날카롭게 굴었던 제가, 이제는 그의 모든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책상 물림 기술자가 아니라 실전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전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라는 첫 번째 공세에서 실패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한번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공포의 하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치열한 12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리야드의 하늘이 붉게 물들던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의 방어. 만약 이 일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믿지 않았을 겁니다. 며칠간의 소강 상태가 지난 뒤 이란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도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곧 위성 정찰 보고가 들어왔고 우리 모두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 스웜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소리의 5배, 6배 속도로 날아오며 기존 방공 체계를 무력화시킵니다. 거기에 수백 대의 무인 드론이 떼지어 날아든다면 그건 사실상 막을 수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사우디 방공사령부의 살만 중령조차 손을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리야드는 함락됩니다. 수도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겁니다. 공격이 시작되던 순간 리야드 상공은 마치 지옥 같았습니다. 새빨갛게 빛나는 불덩이들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들었고 동시에 수백 개의 드론이 검은 구름처럼 몰려왔습니다. 경보음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상황실 내부는 전쟁터 못지않게 긴박했습니다. 그날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다. 세계의 군사 패러다임을 가르는 시험대다. 블루실드 시스템은 풀가동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AI가 요격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며 레이더 화면을 재정렬했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위협이 동시에 쏟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수백 개의 붉은 표식이 번쩍이고 있었고 그 속도를 따라가기도 벅찼습니다. 박준호 팀장은 굳게 입술을 다문 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격 우선권, 극초음속 미사일에 집중. 드론은 2차 차단망으로 넘긴다. 그 순간 저는 그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팀장님, 드론을 방치하면 방공망이 마비됩니다. 지휘소가 먼저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문관님, 지금은 미사일이 더 위험합니다. 수도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10분. 블루실드는 마치 살아있는 방패처럼 적의 미사일을 하나둘씩 격추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조차 궤적을 예측해 요격하는 순간을 보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드론은 문제였습니다. 수백 대가 방공망을 뚫고 저고도로 파고들며 주요 시설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봐요. 저 드론들 때문에 지휘소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이러다간 방공망 자체가 무너져요. 하지만 박준호 팀장은 저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지상군의 소형 전자전 차량이 들어온 무리를 향해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블루실드와 연동된 전자전 보조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제어를 잃고 추락하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블루실드 2차 요격망이 남은 드론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방공 체계가 아니잖아. 완전히 통합된 전쟁 플랫폼이잖아.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격은 1시간, 2시간, 3시간을 넘기며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적의 미사일과 드론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블루실드는 지칠 줄 모르고 막아냈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두려움보다 경외심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6시간째가 되었을 때 상황실 안에선 모두가 탈진해 있었습니다. 사우디 장교들은 기도문을 읊었고 한국 기술진들은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저 역시 머리가 지끈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준호 팀장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시스템은 버틸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은 마치 불타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시간이 지나자 적의 공격은 멈췄습니다. 마지막 미사일이 공중에서 불꽃을 터뜨리며 사라진 순간 상황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 뒤 사람들은 울부짖듯 환호했고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만 중령은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멍하니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붉은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랗게 빛나는 아군의 추적선만이 화면 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다. 전쟁의 역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의 시작이다. 나딘 알카림 기자가 생방송으로 외쳤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군사사에 길이 남을 12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푸른 방패가 하늘을 지켰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있던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틀렸고 한국은 옳았다. 블루실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인류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패다. 12시간의 악몽 같은 공세가 끝난 뒤 리야드의 하늘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그날 새벽 사막 위에 붉게 번지던 불빛은 사라지고 남은 건 푸른 하늘과 그 하늘을 가득 메운 블루실드의 추적선 기록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그 레이더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군인으로 살며 전장을 수도 없이 보았던 제가 눈물을 흘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생존이었고 기적이었고 그리고 인류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는 확신이었으니까요. 전투가 끝나자마자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리야드를 주목했습니다. CNN, BBC, 심지어 뉴욕타임스까지 일면을 이렇게 장식했죠. 12시간의 기적, 한국의 푸른 방패가 하늘을 지켰다. 알자지라 특파원 나딘은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군사사에서 가장 빠른 패러다임 전환을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과 SNS에는 수많은 영상과 사진이 퍼졌습니다. 불타던 하늘 위에서 푸른빛으로 솟구치던 요격 미사일들, 지상에 무사히 남은 사람들의 환호, 그리고 눈물 흘리며 서로를 껴안는 군인들. 전 세계는 경악했고 동시에 놀라운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곧장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블루실드뿐 아니라 K-A1 전차, 천무-II 로켓까지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각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식 방어 체계에 의존할 수 없다.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한 계약이나 무기 도입이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의 대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날 이후 저는
자국의 무기 체계보다 한국의 기술력에 더 깊은 신뢰를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보았으니까요. 어떤 보고서도, 어떤 시뮬레이션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실전의 힘을, 붉게 타던 하늘을,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낸 푸른 방패를. 전투가 끝난 뒤 며칠간 저는 박준호 팀장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저에게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방패를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지금껏 미국의 군사력, 막강한 무기를 자랑스럽게 여겨왔지만 어쩌면 그 속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보다 힘을 과시하려는 욕심이 더 컸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 저는 나딘 기자와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체계가 세계를 구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국가와 국적을 넘어 진짜로 사람을 지켜내는 방패를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미국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한국의 방패를 존경합니다. 그 순간 나디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저 역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구름이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다시 한번 지난 12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블루실드가 없었다면 수많은 생명이 잿더미가 되었을 겁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자들과 군인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줄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 생각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은 바뀌었다. 푸른 방패가 세상을 지키는 시대가 온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제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꾸는 순간을.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더 이상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짜로 인류를 지키려는 나라들이 이끌어갈 것이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제 마음 한켠은 늘 한국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나라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가 직접 지켜본 그 푸른 방패를 떠올릴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직접 겪은 모든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감동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한국이 어떤 나라임을 새롭게 알게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롭고 또 가슴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세계를 바꾸는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